안녕하십니까. 개미일보 김개미 기자입니다. 전일 미국에서 은행 문제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김개미와 함께 미국 소식부터 한국 소식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전일 9일 미국 증시는 은행 문제가 발생하는 모습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1.66% 하락, 나스닥 2.05% 하락, S&P 1.85% 하락으로 모두 1.5% 이상 하락하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 이슈는 두 개의 은행이 특히 이슈였습니다. 첫 번째로 가상자산 전문은행인 실버게이트가 폐업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비트코인도 2만 달러 붕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SVB 파이낸셜의 폭락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특히 이슈였는데 스타트업 고객들이 주 거래 고객인 SVB 파이낸셜이 자금 조달 문제로 증권자산 등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고객들이 투매 60%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미국 주식 전체에 영향을 미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상향시켰으며 40만 불 이상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도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증시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오늘 밤 비농지표가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K 1.67% 하락, 상해 1.33% 하락, 항생 2.82% 하락하며 계속되는 50bp 금리 인상 쪽으로 중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미국발 은행 여파에 하락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지나칠 수 없죠. 원달러 환율은 4거래에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경계감이 지속되면서 장중에는 연고점을 경신하는 최종 2원홀은 1324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이제 금일 국내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01% 하락한 2394포인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5132억 매수, 외국인 3265억 매도, 기관 2371억 매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등을 매수, 외국인은 삼성 SDI, 현대차, 레버리지 등을, 기관, SK이노베이션, 인버스 등을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은 2.5% 하락한 788포인트로 800선을 크게 붕괴하며 코스피 대비 하락폭이 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3,491억 매수, 외국인 1,748억 매도, 기관 1,900억 등을 매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현대바이오 등을, 외국인은 에코프로비엠, LNF, 나노신소재, 기관, SM, 제이스텍, BH 등을 매수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총 상위주 정리해보겠습니다. 전 종목이 좋지 않았으나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세 종목만 상승 마감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전체적인 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국내 시장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한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에는 4종목이 도달했습니다. KCS, 티라유텍, SATENG, 미코바이오메드 등이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KCS는 어제도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정부의 25조 양자암호 투자 계획의 수혜, 이 현상을 등극하는 모습입니다. 티라유텍은 2차전지 정보 및 운영기술 소프트웨어와 로봇 하드웨어 솔루션을 결합한 특화 패키지 공개 예정 소식에 상한가를 도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ATNG는 해외에 의존하던 2차전지 소재를 국산화한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코바이오메드입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사우디 국영기업에서 투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장중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LCT입니다. LCT는 최근 정부가 소재 부품 관련 사업 적극 육성 본격화에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LCT가 화제가 되며
19%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린 PTS입니다. 우린 PTS는 로봇 정밀 감속기와 풍력 발전기 부품 생산 업체로 최근 로봇과 신재생 에너지 좋은 소식이 들려오며 19%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로 대장주 티라유텍이 상한가를 가며 그의 영향을 받아 17.26%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DI동일은 국내 최대 배터리용 알루미늄 박 제조업체인 동일알루미늄 지분을 94% 보유했다는 소식이 들리며 18%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에너지입니다. 국내 최초로 무수수산화 리튬을 자체 생산하는 강원에너지는 2차전지 고객사의 샘플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21.1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현대차가 CATL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내놓는다는 소식입니다. 2세대 레이에 중국산 CATL 배터리를 탑재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업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 시장 공략과 현재 중국에서 소형차 위주의 전기차 판매량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갈수록 소재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핫했던 소재는 리튬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구리입니다. 구리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가격 폭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세계 구리의 54%를 담당하고 있는데 중국 리오프닝과 함께 2차전지 등에 사용되며 소비량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9,000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구리 가격을 내년 12,0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올해 2분기에 12,000달러를 예상하였습니다. 구리 관련 섹터도 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네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은 미국 포드자동차와 배터리 제휴를 맺은 CATL에게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지난달 CATL과 포드는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기로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배터리 의존도를 걱정하는 뉘앙스를 비추며 이와 같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에게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는 뉴스인 것 같네요. 15일부터 17일 코엑스에서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이 행사의 이름은 인터배터리 2023인데요. 이날 SK온은 각형 배터리 실물 모형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각형 배터리는 원통형보다 두껍고 파우치형에 비해 충격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자유자재로 구부러지는 프리폼 배터리를 선보일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삼성 SDI는 소재를 쌓는 스태킹 공법을 선보일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날 2차전지 종목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이벤트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 22시 30분에 미국 비농업 지표가 발표되는데 이에 따라 앞으로의 증시를 예측해볼 수 있으니 챙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3월 12일부터 서머타임이 시행되어 미국장 시작 시간이 기존 23시 30분에서 1시간 당겨진 22시 30분으로 바뀐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저 김개미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개미 여러분들을 위해 더욱 좋은 정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미일보의 김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미일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는 방법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료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따봉 버튼입니다. 감사합니다.